11월 8일 토요일 축구 승무패 74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승무패 말고도 해당 경기 핸디캡이나 언어보도 얘기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지로나랑 알라베스. 지로나는 직전 헤타페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전반에는 잘 버텼지만 후반 두 골이나 내주면서 무너졌는데 점유율만 지로나가 더 많았을 뿐 경기력 자체는 헤타페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지로나가 리그 최다 실점팀인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안 좋아서 아예 경쟁력 자체가 없는 편이고 그나마 홈에서는 공격력이 좋아서 승점은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알라베스는 직전 에스파뇰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전반에만 이제 미드필더 수아레즈가 커딘으로 한 골, 주전 공격수 보에 추가골이 나오며 두 골이나 득점을 했고 후반에 이제 실점을 하긴 했지만 3대1, 4대1이 나와도 안 이상할 경기였습니다. 오히려 유효 슈팅은 더 많았고 수비 역시 훨씬 더 상대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대보다. 오늘 득점을 기록한 보에가 퇴장으로 결장 예정이고 주전 수비수 파체코하고 가르세스까지 결장 예정입니다. 알라베스가 리그 최소 실점 팀은 맞지만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예정이고 지로나가 홈에서만큼 그래도 득점이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경기력 자체는 알라베스가 낮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원정이라도 지로나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거 역배인데 알라베스가 3배 정도 되는데 역배라도 알라베스 승무로 보고 알라 승무면 알라 프렌이겠죠. 알라 풀 보고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지로나가 홈에서 아무리 경기력이 득점을 많이 한다 해도 최근의 경기력은 알라베스 반대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에버튼이랑 풀럼. 에버튼은 이제 직전 썬더랜드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은디에의 아자르 빙의한 선제골이 좀 나오긴 했지만 자카에게 실점을 했고 그 후 후반에는 일방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밀리면서 사실 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습니다. 핸드골만 2번 얼굴까지 차였는데도 PK 하나 안 나왔고 심판이 진짜 에버튼 갔나 싶을 정도로 좀 편을 많이 들어줬던 경기였었습니다. 최근 7경기 연속 실점이 있을 정도로 수비진은 심각하고 오늘은 저번 경기 골을 넣었던 은디아이가 부상으로 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풀럼은 직전 울버햄튼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왔고 세센용의 이제 선제골 후에 상대방 퇴장이 나오며 그 후는 이제 반코트 게임이 됐습니다. 풀럼이 4연패를 끊긴 했지만 리그 4연패를 끊긴 했지만 울브스가 사실 리그 꼴등에 워낙 밸런스가 안 좋은 팀이라 경기력에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기가 에버턴에서 제일 폼이 좋은 공격수 은디아이가 부상으로 결장한다면 아무리 홈이라도 에버튼이 득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반면 풀럼은 이제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면서 직전 경기 연패를 끊었고 오늘 역시 연승은 아니라도 최소 승점 1점 정도는 획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9차례 맞대결 상대의 전적에서 정배 역배 상관없이 홈팀에 승이 없었습니다. 에버턴이든 풀럼이든 이 경기 무승부 보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무승부면 풀럼 프랭이겠죠? 풀럼 프랭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홈팀의 승리도 없고 경기력도 풀럼이 에버튼에게 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웨스트햄이랑 벌리. 웨스트햄은 직전 뉴캐슬 상대로 3대1로 이기고 왔고 전반 초반부터 머피에게 실점을 하길래 역시나 또 지는구나 했지만 파케타의 이제 중거리 동점골이 나왔고 그 뒤 보트만의 예술적인 자책골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 수책이 역습 상황에서 세이골까지 넣으면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누누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로 계속 실험적인 라인업을 썼었는데 아마 직전 경기 통해 좀 정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웨스트햄. 벌리는 이제 직전 아스날 상대로 0대2로 지고 왔고
전반 초반부터 아스날의 장점인 세트피스 상에서 요키레스가 헤딩골을 득점했고 그 뒤 뭐 라이스의 세이골까지 나오며 사실상 경기가 끝났습니다. 뭐 오히려 뭐 실점을 더 안 한 게 다행인 경기였고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벌리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뭐 1승 4패, 울부스 빼고는 다 질 만큼 최악이고 웨햄은 직전 경기 통해서 누누 감독이 팀에 잘 맞는 라인업과 전술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웨스트햄이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웨햄의 헨슨까지도 보고 뭐 해외가 1.9니까 국내 한 1.7, 6 이래 줄 것 같은데 웨햄 승이 웨햄 웨햄 1승까지도 보고 2.5점이라면 충분히 다득점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 세비야랑 오사수나. 세비야는 직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워낙 이제 꼬마 상대로 강한 편이었는데도 일방적인 경기를 했고 뭐 최근 3연패였습니다. 최근 3연패입니다. 그러니까 AT 상대로 원래 강한 편이었는데도 뭐 일방적인 경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연패를 했는데 작년과 다르게 시즌 초 반등을 좀 하나 했지만 다시 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3경기 8실점일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력이 심각합니다. 세비야가. 그 다음에 이제 우사수나는 직전 오비에도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두 팀 다 최소 득점 팀들답게 아예 뭐 득점 자체가 안 나오면서 빵대빵 경기가 됐습니다. 수비는 좋지만 득점 쪽에서 공격수 부디미르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 자체도 잘 안 되는 편이죠, 오사수나가. 이게 오사수나가 올 시즌 원정 6경기 1무 5패로 꼴등입니다. 뭐 한 골 7실점일 정도로 득점력이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세비야의 수비진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 정도가 제일 맞지 않을까 봅니다. 양팀 누가 이기거나 져도 안 이상할 경기기에 그냥 이거는 무만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세비야랑 오스나 무에 무면 오사 프레네겠죠? 불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썬더랜드랑 아스날. 썬더랜드는 직전 에버튼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전반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자카가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내내 에너지 레벨로 좀 밀어붙였지만 핸드볼만 2번 뭐 얼굴까지 차였는데도 PK 하나 안 났습니다. 심판의 진짜 편파적인 경기였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다음 이제 아스날은 주중 챔스에서 3대 0으로 뭐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리그에서는 직전 번리 상대로 뭐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스날이 자랑하는 뭐 세트피스 상에서 요케레스 선제골이 그 뒤에 라이스 추가골까지 나오며 뭐 일방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아스날이 이게 공식전 10연승에 8경기 연속 실점이 없습니다. 완벽하죠 거의. 다만 오늘이 좀 제일 고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썬더랜드는 뭐 아스날 출신 자카의 폼이 일단 너무 좋고 워낙 에너지 레벨이 좋은 팀이라 오히려 좀 아스날이 주중 챔스 여파로 후반 되면 체력적으로 떨어지면서 아마 실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경기 뭐 썬더랜드 승까지는 안 보더라도 최소 무는 받치는 게 이 경기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스날 승무 보고 그러면 핸디는 패스겠죠. 그러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썬더랜드가 에너지 레벨이 좋기 때문에 의외로 무승부까지도 받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 이제 에스파뇰이랑 비아레알. 에스파뇰은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2대1로 지고 왔고 6위 팀이긴 하지만 뭐 알라베스 폼이 워낙 좋아서 두 골이나 먼저 실점을 했고 뒤늦게 추가골을 넣긴 했지만 뭐 사실 3대1, 4대1이 나와도 안 이상할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뭐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이제 원정 경기였고 홈에서는 에스파뇰이 아예 다른 팀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아레알은 직전 챔스에서 파포스 상대로 1대 0으로 지고 왔고 선제골 먹히고 후반 내내 일방적인 좀 공격을 했지만 결국 템백을 못 들었습니다.
리그에서는 직전 라요 상대로 4골이나 넣으며 잡았는데 홈하고 원정 득점 기복이 너무 심한 편이죠. 비아레알이. 에스파뇰 이제 주전 수비수 로메로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비아레알의 원정 득점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에스파뇰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비아레알이 맞대결 5연승일 정도로 극강이긴 하지만 한 팀 상대로 상대 전적 6연승은 진짜 객관적인 전력 완전히 차이 나야 가능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랑 에스파뇰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야 가능하다 보고 최근의 경기력은 이게 에스파뇰이 더 좋기 때문에 에스파뇰 승무 보고 에스파뇰이 역배죠. 네, 에스파뇰 승무 보고 그 다음에 에스플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빌바오랑 오비에도. 빌바오는 챔스에서 직전 뉴캐슬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최근 리그 포함해서 3연패입니다. 가뜩이나 공격보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점을 좀 쌓는 팀이지만 공격 쪽에 윌리엄스 형제가 부상으로 아예 빠졌고 그나마 해결해주던 산세트까지 햄스트링으로 결정하며 지금은 빌바오가 골을 넣은 선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비에도는 직전 우사수나 상대로 빵대빵으로 비기고 왔고 리그 최소 득점팀들 대결답게 빵대빵 승부가 났는데 올 시즌 넣은 골이 총 7골인데 홈에서 2골, 원정에서 5골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좀 신기한 팀입니다. 오비에도가. 빌바오가 정배라도 공격진들 다 부상이기 때문에 오비에도가 좀 대놓고 내려앉으면 뚫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빌바 승부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빌바의 폼이 너무 안 좋고 공격진들 줄부상 때문에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아스톤 빌라랑 본머스. 지금 유로파 경기가 오늘 새벽에 있어서 하기 전 분석이라 리그 경기로 하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리버풀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에스톤 빌라는 0대0 팽팽하던 경기가 항상 이제 발밑이 문제였던 키퍼 말티네즈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살라에게 선제 실점을 했고 그 뒤 흐라반베르의 추가골이 나오며 2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참 흐름이 좋았는데 깨졌죠. 그다음에 이제 본머스는 직접 맨시티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맨시 원정이었는데도 오히려 좀 공격적인 운영하며 라인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홀란드를 못 막으며 화력 싸움에서 밀리며 졌습니다. 양 팀 다 지금 리그에서 꾸준히 상승세였는데 직전 경기 동시에 깨졌죠. 상승세가. 기본적으로 승무패에 다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근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빌라에게 주중 유로파 경기에 여파가 있을 것 같고 본머스의 에너지 레벨이라면 아무리 빌라 원정이라도 최소 무승부 이상은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거 치고박는 경기를 예상하고 본머스가 역배죠. 본머스가 네, 본머스 역배인데 본머스 승무 보고 본머 승무에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본머 승무면 본머 풀이겠죠. 주중 유로파 여파로 체력적으로 좀 밀린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브랜드포드랑 뉴캐슬. 브랜드포드는 직전 크펠 상대로 2대0으로 지고 왔고 공식전 3연승이었는데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마테타에게 이제 선제골을 내줬고 콜린스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일방적인 경기력 속에 졌는데 워낙 원정과 홈 경기력이 좀 차이가 나는 팀이죠. 브랜드포드도. 그 다음 이제 뉴캐슬은 직전 챔스에서 빌바오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상대 주전 공격수들 부상으로 다 빠지면서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캐슬 핵심인 조엘링톤,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 3미드들이 다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최근 웨스트햄전 제외하면은 전승입니다. 이 경기 브랜드포드가 직전 리버풀과 맨유를 잡기도 하며 이변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이 경기도 체급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최근 맞대결 8경기 기준 뉴캐슬이 7승 1패로 워낙 브랜트포드 상대로 강한 편입니다. 뉴캐슬이 주중 챔스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점을 하더라도 공격력으로 잡을 수 있다 봅니다. 뉴캐슬의 공격력으로. 이거 무도 말고 그냥 브랜트포드 뉴캐슬. 그냥 뉴캐승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뉴캐승을 보고 양팀 공격력 생각하면 다득점이 맞겠죠? 뉴캐승의 핸디는 그러면 1무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크펠이랑 브라이턴. 이것도 새벽에 있는 컨퍼런스 리그 전 분석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가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브랜트포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기본적인 체급 차이도 났고 상대의 이제 자책골까지 나오며 뭐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마테타의 폼이 너무 좋고 전체적인 수비력도 좋아서 홈에서만큼은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은 직전 리즈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왔고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뭐 천적이었죠. 경기력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4대 빵, 5대 빵이 나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 리그 초반 폼이 안 좋았던 뭐 웰백이 최근 뭐 완전히 살았습니다. 브라이턴에. 크펠이 워낙 예상이 안 가는 팀이기에 기본적으로 승무패가 다 있는 경기긴 하지만 브라이턴이 최근 크펠 원정 승리가 2019년일 정도로 항상 크펠 피지컬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뭐 여전히 미토마나 밀러 벨트만 주전들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최소 브라이턴의 승리는 없다 봅니다. 크펠 역시 뭐 주중 컨퍼런스 병행의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크펠 승도 아니고 그냥 무승부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무보고 무면 브라 프렌이겠죠. 브라 프렌 보고 저 득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팅엄이랑 리즈. 노팅엄도 유로파 리그 전 경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팅엄은 맨유 상대로 2대2로 비기고 왔고, 선제골 먹히고도 뭐 높은 에너지 레벨 보여주면서 역전까지 했지만, 결국 후반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며 디알로에게 뭐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션다이치 감독 바뀌고 나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뭐 아예 달라졌고, 다 적극적으로 변했죠. 그다음 이제 리즈는 직전 브라이튼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왔고 브라이튼이 천적이기도 했고 역시나 원정에서는 아예 뭐 경쟁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1승 4패 3골 뭐 12실점으로 원정 수비 문제가 좀 심각한데 최근 폼이 좋은 웰백을 뭐 전혀 막질 못했습니다. 노팅엄이 주중 유로파 경기로 인해 체력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션다이치 감독이 오면서 그전 무기력한 경기력에서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정 최악인 리즈 상대라면 충분히 승점 3점도 획득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거 노팅엄 보고 노팅엄이 정배겠죠? 네, 정배네요. 노팅엄 보고 노팅 1승까지도 보겠습니다. 1승 보고 그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리즈의 원정 경기력이 너무 심각하다 봅니다. 그 다음 경기 맨시티랑 리버풀. 맨시티는 직전 챔스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4대1로 이기고 왔고 포든하고 이제 혼란이 나란히 골을 기록했는데 기본적인 뭐 체급 차이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로드리의 복귀가 예상됐지만 뭐 관리 차원에서 빠졌었고 이 니코 곤잘레스가 전혀 뭐 로드리 공백 못 느끼게 할 정도로 조율을 잘했습니다. 로드리가 이번 경기 복귀할 가능성도 있죠. 다음 이제 리버풀은 직전 챔스에서 레알 상대로 이기고 왔고 점유율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내려앉긴 했지만 오히려 뭐 역습 상황에서 레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결국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메갈리스터의 결승골이 터졌고
특히 뭐 브래들리가 뭐 비니시우스 완벽히 막으면서 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뭐 세계 최고인 맨시티의 공격력이냐, 뭐 리버풀의 수비냐 될 것 같은데, 리버풀의 수비 집중력이 뭐 AB야, AV와 레알 상대로 연속 무실점인 거 보면 너무 좋죠. 오늘은 원정이기 때문에 더 수비적으로 임할 것 같고, 오히려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기록하며 역배까지도 뜰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가. 진짜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할 경기고, 리버풀의 극단적인 수비를 보기에 저득점과 진짜 이거는 승무패가 다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승무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발렌시아랑 베티스. 발렌시아는 직전 레알 상대로 4대0으로 쥐고 왔고, 체급 차이가 나면서 아예 뭐 상대가 안 됐습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승이 없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도 심각한 편인데, 주전 수비수까지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도 뭐 다 무너졌고, 지금 뭐 공격 쪽에서 해결해줘야 될 단주마나 뒤로도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베티스인데, 베티스는 이제 유로파리그 분석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경기 전 분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베티스는 직접 마요르카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왔고, 팀 에이스인 안토니가 2골이나 터뜨리면서 공격 쪽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줬고, 뭐 이스코가 없는 자리는 에잘줄리나 포르날스가 잘 메꿔주는 중입니다. 최근 뭐 꼬마전 제외하면 10경기째 패가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밸런스도 뭐 안정화돼 있습니다. 이 경기가 발렌시아가 수비수 풀키에나 뭐 디아카비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반등은 힘들다고 봅니다. 베티스가 뭐 주중 유로파를 치르고 온다 해도 기본적인 경기력 차이가 나고, 이 경기가 화력 싸움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베티스의 최근 득점력이 안토니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베티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베티스 승보고 베티스의 1무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요르카랑 에타페. 마지막인데, 마요르카는 직전 베티스 상대로 3대0으로 지고 왔고, 기본적으로 체급 차이도 났고 전반 일찍부터 선제골 먹히며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제 마요르카 팀 스타일이 선수비하고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뭐 무리키가 득점하는 거 외에는 큰 뭐 다른 방법이 잘 없는데, 선제골 먹히게 되면 직전 경기처럼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요르카가. 그 다음 이제 헤타페는 직전 지로나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전반부터 뭐 경기력을 압도했습니다. 3대1이나 4대1이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 공격수 마요랄이 리그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헤타페가 이제 워낙 라인도 촘촘하고 미드나 공격진의 에너지 레벨도 좋은 팀입니다. 이 경기 마요르카가 정배긴 한데, 마요르카가 정배긴 한데, 주전 키퍼가 이제 부상 결장 예상이고, 지금 헤타페의 경기력과 마요랄의 폼이라면 역배가 떠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승 3무 1패, 개막전 바르샤전 제외하고는 강팀 상대로도 무승부 이상을 거뒀던 마요르카이에, 이거 그냥 무를 보고 헤타페 승까지도 보겠습니다. 무패 보고, 무패 무만 보겠습니다. 무만. 네, 무만 보고 그냥 저득점 보겠습니다. 무면 헤타페 풀어내겠죠. 그래도 홈 요룩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거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